우리 염창중 수행평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온 실험에 대한 수행평가인데요. 프린트를 제가 살짝 지웠고 답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온이 어떤 친구라는 걸 배웠냐면 뭔가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그쵸? 이온이 된다는 거는 대략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온이 전자를 얻을 때 어떻게 된다? 얻으면은 음이온이 되죠? 왜냐면, 음, 전자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중성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면 전자의 전하량이 원자핵 안에 있는 이 양성자의 전하량보다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쵸? 네, 전하량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하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전기적 성질이거든, 얘들아.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질이 더 강하면 전하량이 크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빈칸 채워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어떤 전자수가 와야 된다? 음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은 얻었죠. 얻은 전자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호? 네. 음전하이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쵸? 이것도 미리 안 보면 은근히 좀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꼭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원소 이름 뒤에는 항상 뭐뭐화 이온이라고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뭐뭐화 이온. 그쵸? 이거 재밌는 게 사실 음이온만 뭐뭐화, 뭐뭐산이 붙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혹시? 암모니아가 이온이 되면 NH4 플러스 돼요. 이거 이름 이렇게 바뀌는 거 아세요? 암모니아 이온이 아니라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양이온은 우리 그냥 뭐뭐 이온 붙이면 되잖아요. 그쵸? 요것만 약간 특이한데, 이 친구가 분자 상태일 때는 좀, 여기에서 색다른 어떤 성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모모늄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애도 있대요. 물에 수소가 더 붙어가지고 이온이 될 수가 있대요. 이런 건 하이드로뮴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이온은 뭐뭐화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에서 정답도 뭐뭐화라고만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자, CL은 그래서 염소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 그리고 나트륨은 그냥 나트륨 이온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죠.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일 경우에는 양이온도 이렇게 살짝 바뀔 수는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를 어떻게 확인을 할까? 이게 핵심이죠, 지금. 일단 수용액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고, 음이온은 어떤 극으로 가는지를 본다. 플러스 극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알 수 있는 사실은 전하 띄고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전하라고 합니다. 전기적 성질을 띈다, 전하를 띄고 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을 한 게 대표적으로 과망간이지산, MnO4, 그리고 칼륨, K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갖고 왔고, 또 하나는 황산, CSO4 2 마이너스, 그리고 구리는 CU2 플러스, 라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두 개 갖고 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맨 처음에 얘네들이 흘러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용액 자체에 전류를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전해질을 넣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질산칼륨 같은 애들이 그래요. 이 친구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수산화나트륨 이 친구를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물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도와줘. 그런데 단 얘네들은 색깔이 전혀 없어. 그쵸? 얘네들은 이온 상태로 녹지만 색깔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지산 이온.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보라색을 띠는 거죠. 여기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지산.
음, 그 과망간의 지산 이온이 어,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므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 칼륨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므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리고 구리 이온은 파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은 양전하를 띠므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양전하를 띠는 거고 황산이온은 음전하를 띠므로 플러스 극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황산이온이 실제 가는 거를 볼 수는 없어요. 실제 움직임 볼 수 없다. 왜요? 얘는 색깔이 있는 이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준비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과 플러스 마이너스 끌리시지 말고, 여기도 마무리해 볼까요?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야 되고, 플러스 기호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 원자. 원자는 전하를 띠는,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여기 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고 그 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인 겁니다. 왜 중성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왜 중성이야? 라고 선생님께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아, 왜냐면 이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원자가 전자를, 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했을 때 양이온이 되죠? 전자를 잃었을 때, 그쵸?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라 하고,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라고 하겠죠? 그쵸?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양이온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양이온이 되지? 이걸 말해야겠죠?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네. 양이온은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맞아. Na 플러스는 하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CU 2 플러스 아니면 CU 플러스 2. 요게 맞죠? 2 플러스죠. 네. 우리 숫자 뒤에 안 씁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잃은 전자수와 함께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었고, 플러스를 표시하는 게 맞는 말이죠. 음이온은 원소 이름에 뒤에 뭐뭐 이온이라고만 붙이면 안 되죠. 뭐뭐화라고 붙이기로 했습니다. 리튬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생긴 Li 플러스는 맞지만 리튬화라고는 안 하죠. 그쵸? 써볼게요. 수소, 그 다음에 황화잖아요. 황화는 SO4가 아니라 그냥 S죠. 나트륨, 야무지게 숫자까지 잘 써주시기 바래요. 마그네슘, 염화, 그다음에 산화, 뭐, 2 마이너스. 우리 이참에 이거 한 번만 정리 다시 해볼까? 수해, 리베, 보스, 노오프네. 그쵸? 나, 마, 알규, 인황염, 아, 극카. 해가지고, 우리 다시 기억해 볼 거. 여기 요 첫 번째 일족 친구들이 다 플러스 이온이 플러스 1가가 되죠? 얘네들은 이온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너무 안정적이고 필요가 없어, 스스로. 얘네들은 마이너스일까? 그래서 더불어서 이쪽 마그네슘, 칼슘까지는 플러스 2. 얘네들까지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도 기억해 주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그쵸? 사실.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1, 2, 여기가 이제 13족인 거 아시죠? 13, 14, 15족이에요. 17, 18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3족부터 12족 사이는 우리가 전이금속이라고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예를 들면은 구리나 아니면 철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좀 다양한 이온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2라는 것도 그냥 같이 기억해 줍시다. 자,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음이온은 어디로 가야 된다? 플러스가. 왜? 전기력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전기력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전기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살짝 지우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한번 다 해보자. 황산은 SO4 2 마이너스였잖아요. 칼륨은 K 플러스 MnO4 마이너스 Cu2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는 음전화들이겠죠? 황산과 과망간이지산.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여기 칼륨과 구리온이 가겠다. 근데 더불어서 여기에서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려고 뭔가 질산칼륨 같은 거 넣었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 마이너스예요? 앞에 있는 게, 한글로는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예요. 잘 보세요. 이 친구 원래 화합물로 쓸 때는 KNO3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화학식 원소 기호로 표현할 때,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는 앞에가 양이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거꾸로 읽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 글씨 보시고, 만약에 이게 수용액으로 쓰였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또는 수산화 나트륨이 쓰였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뭔가 전기를 흘려 보내주려고 쓴 거잖아요. 그래도 얘네들도 이동을 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수산화 앞에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는 Na, 얘는 OH거든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글로 쓰여 있다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질산 이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파동에서 진동수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동수는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1초 동안 진동을 하는 횟수를 말해요. 그래서 단위 헤르츠라고 하고요. 소리가 진동수와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일단 소리의 세기는 파동의 진폭에 따라 달라진 거죠. 여기 보시면 진폭이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죠.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높낮이는 파동의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뭔가 조금 같은 시간당 많이 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진동수나 진폭이 같아도 파형이 달라지면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거는 피아노를 같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음을 같은 세기로 쳤는데 왜 다를까요? 바로 파형이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음색이 다르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리의 3요소라고 하면은 진폭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소리의 3요소는 뭐라고 해야 된다? 이거 왜 잘 안 되죠? 소리의 3요소는 여기 있는 그 진폭이 아니라 어 그거죠. 소리의 여기 세기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음색이라고 해야 됩니다. 소리의 3요소는 3요소는 네. 요거 뒤에 개념학인 문제가 쫙 있던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안 되네요. 이상하네요. 원래 안 그랬는데. 자,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 진동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진동수를 구하려면 이 시간이 1초라는 걸 한번 보시면 1초 동안 한 번 진동하고 있죠? 그래서 1Hz. 얘는 1초 동안 2번 진동하고 있죠? 2Hz. 자, 도, 소리 왜 다를까요? 바로 높낮이가 다른 거는 소리의 어, 도, 음이 다른 거는 소리의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쵸? 네. 그리고 왜 세게 칠 때랑 약하게 칠 때 다르냐? 소리의 진,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세기 파형 높낮이라고 나왔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지울 때 제대로 안 봤는데, 세기 파형 높낮이라고 나왔네요. 세기 파형 높낮이. 아, 그럼 여기서도 높낮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의 3요소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소리의 3요소로 써라.
3요소 중에 하나를 써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진동수라고 하시면 안 되고 높낮이라고 하셔야 되고 얘는 소리의 세기고 달리 들리는 이유는 파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이건 또 파동 이야기고 이거 소리의 3요소로 쓴 얘기고 막 섞어서 나와가지고 네.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골라보세요. 소리 세기는 진폭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치? 큰 소리는 진폭이 크고 작은 소리가 날 땐 진폭이 작고. 그쵸? 진동수에 따라 다른데 높은 음은 진동수가 이거 진동수가 크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네. 작고. 세게 치면 실로폰을 세게 치면 큰 소리가 나겠죠? 어, 약한 소리가 나겠죠? 네. 낮은 소리 아닙니다. 네. 진동수 클수록 매질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 그러면은 이때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쵸? 굉장히 빨리 진동을 하니까. 소리가,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하겠다. 잘 봐야겠다. 진행하는 거리인, 또 파장도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진행하는 거리인 파장이 요 파트를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야. 자, 보실게요. 소리가 진행하는 거리인 파장이 짧아진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진동수가 많을수록 좀 파장이 기본적으로 좀 짧죠.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즉, 높은 소리가 낮은 소리보다는 뭐가 크다? 어, 높은 소리가 진동수가 크고 또 파장은 짧다. 진동수와 파장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작은 소리. 작으면 진폭이 작잖아요. 디귿. 낮은 소리. 낮으면 진동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 되겠죠. 이와 더불어서 그런 문제들 나올 수 있겠죠? 저번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해봤지만 뭐 자를 두드릴 때 이 자가 이 책상 바깥으로 나와 있는 길이가 길수록 훨씬 어떻게 돼요? 낮은 소리가 났잖아요. 그쵸? 그런 자를 쓱 옮겨보면 점점 높은 소리로 바뀌는 거. 그쵸? 그리고 그런 거 있죠? 현악기 같은 거, 기타 같은 거 줄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잡은 줄의 위치가, 손으로 잡은 줄의 위치가 길수록 아무래도 진동수가 작아지면서 그리고 낮은 소리가 나겠죠. 그죠? 네. 울림통이 클수록 뭔가 소리가 전체적으로 빨리 진동하지 않고 낮은 소리가 난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시간이 많이 걸렸나? 오늘 이 영상은 현우가 갑자기 저에게 수행평가가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사진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우 덕분에 또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약속을 하나 했거든요. 대신 너는 100점을 맞아 와야 된다. 라고 약속을 했고 현우가 100점을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네, 제가 꼭 기억하고 있으니까 박현우 군은 이번 시험에 꼭 100점을 맞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